중국과 미국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무역 전쟁. 근데 이 실마리가 금방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한번 협상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협상이 결렬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결렬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쉬운 문제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1등 국가를 1등을 방어하느냐, 1등을 탈환하느냐. 지금 이거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G2 국가의 지금 현재 강대국끼리 지금 현재 무역 전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를 보게 되면 중국을 따르느냐 아니면 미국을 따르느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중도적인 입장이보다는 선택의 어떤 이 부분들 너는 날 따를래? 아니면 널 따를래? 이 부분들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상당한 이제 피해가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중국하고 대중 무역 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러면은 중국과의 수출 이런 어떤 것들이 전체 국가에서 28% 정도 차지하니까 적게 차지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미국하고는 한 15% 정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국이라든지 일본하고 이제 많이 이제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과의 교육 활동이 이제는 상당히 늘어났죠. 그러면서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8% 차지하는 정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하고 우리나라와의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상당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거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냐면 중국에 보면은 화웨이라고 있어요. 그쵸? 화웨이라 우리나라 여기 보면 SK라든지 이런 어떤 통신업체가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뻗어나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화웨이를 장악하고 있는 거는 당이에요, 당. 중국 공산당이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 화웨이를 통해서 세계의 정보를 아우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5G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대가 변하고자 하는 1세대, 2세대, 3세대 우리가 보면은 뭐 1세대, 2세대 이쪽 전자통신 업계에서도 세대가 있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 다음에 이제 5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중에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화웨이가 상당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견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5G를 장악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할 수가 있다. 통신을 장악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이. 근데 이 5G 시대가 되면은 통신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돼 있죠. 그죠? 그 통신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 모든 게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것들이 이 5 시대의 5G 어떤 이 통신의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5G를 장악을 하는 그런 나라가 세계를 장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지금 중국에서 장악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견제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부분 복제복사가 이루어진 나라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복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더 돈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좀 성장한 나라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미국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강요하고 강조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역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결국에는 미국이냐 이제 중국이냐 이제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게 되는데 미국이 요즘에 그 화웨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하고 있던 동맹 국가들 있잖아요. 동맹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다 약속을 했죠. 이분들이.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화웨이 제품을 쓰거나 화웨이와 업무 제휴가 이루어진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시적으로.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화웨이하고 어떻습니까? 거래를 하지 마라.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도 친중파라고 맨날
중국하고 되게 친하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외교적으로 지금 참사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가서 트럼프 대통령 10분밖에 접견 못하고, 일본 아베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종일 어떻습니까? 뭐 골프 치고 술 먹고 막 이런 어떤 외교적인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번에 미국에 갔을 때는 10분밖에 접견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지금 상당히 지금 찬밥 대우를 받고 있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 좋다고 하는 사람 좋아요 싫어요? 그게 사람 인지상정이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게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철저하게 누구한테 붙을 줄 아는 거예요. 미국한테 딱 붙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딱 붙으니까 트럼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죠. 엄청나게. 일본은 미국의 어떻습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야망이 있는 나라예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미국의 힘을 빌으려고 하는 거. 왜냐면 미국은 초강대 국가거든요. 아직까지는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응?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성경적 예언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맨 마지막에 성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는 예언이 안 돼 있어요.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복음 사역에 있어서 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망원경이라고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망원경 있잖아요. 망원경, 세상은 이렇게 보이지만 망원경을 통해서 보고 싶은 데만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성경은 그 시야로 써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분들이. 전 세계는 역사는 계속 주관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망원경의 촛대가 중심이 맞춰져 있다. 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점이 돼서 어떤 성경에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하고, 뭐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어떤 그 밖에 어떤 이 성경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이 복음 사역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러나 중국은 예언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초강대 국가로 성장을 하고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나라로 크게 큰 말을 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나 지금 중국이 그런 부분들을 도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화웨이가 더구나 중국 공산당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어떻습니까? 세계 정보 있잖아. 인포메이션, 통신 정보를 취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화웨이를 통해서 세계 정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에서는 화웨이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키워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접견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하고 좀 입장이 좀 틀린 게, 우리나라는 이제 대중 그 수출 그 비중 차지하는 게 너무나도 큰 거예요. 지금 한 28%에 미국의 15% 정도가 되는데, 당연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머리 아프지 않겠습니까? 또 이거 선택하라 이거 선택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 이제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한테, 아직 어린 자녀들한테, 너무 어린 자녀들한테 얘기하면은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은 답은 엄마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근데 조금씩 커가면 커갈수록 어떻습니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은 둘 다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부분들이. 조금만 더 크면 떴습니까? 정말 말하기가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분들이. 엄마가 좋아하면 아빠가 서운해하고, 아빠 좋아하면은 엄마가 질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어떤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태가 있긴 한데,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화웨이와 단절하는 나라들이 많이 지금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이거 사실은 기업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국가에서 한다 만다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적으로 이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 차원에서 그거를 한다 만다를 결정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러지 않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침체적이고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까지 되면 좀 더 많이 어려움에 더 부딪힐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국은 우리나라도 뺏길 수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다 등 돌렸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거의 1인 국가 아닙니까? 거의 최고 국가 아니에요. 반도체 통신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의 관계성,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등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 더? 지금 잡아야 될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우리나라까지 떠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너 나 선택을 해라 이러고 있고, 어?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영향권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치가 있어져 안 있어져요? 중국으로부터는 가치가 좋아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존재가 돼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동안 어떻습니까? 요즘에 사드 문제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박대를 많이 받았죠. 무역 활동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됐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필요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치가 좋아지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가치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뭐냐면 가치가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팀장들, 임원들, 회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돼야지 가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버려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솔직히 갑자기 중국으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가 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자꾸 어떻습니까? 단절하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손짓을 지금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보내죠. 지금 보내고 있어요. 지금. 왜 보낼까요? 왜 보낼까요? 니네들 등 돌리지 마라. 압박을 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응? 너네 등 돌리지 마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지 않아도 친중파하고 친북파인데 만약에 지금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어떤 군사적인 협력 관계도 있고 경제적인 협력 관계도 있고 워낙 또 동맹국가 아닙니까? 동맹국가이면서도 지금 중국과의 대중 무역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선택하기도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너 엄마 선택할래 아빠 선택할래 그러면은 상당히 둘 다 좋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 난감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 어떻게 보면은 미국한테도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껴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나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두 국가를 어우르면서 날 필요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두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또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이.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교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 이제 이 문제가 가장 또 관건이 되겠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미국하고 딱 붙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 관계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항상 보면 북한하고 중국하고도 예전부터 항상 교육 활동이 있었고 당연히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대륙하고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권에 꼭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섬나라잖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같지는 않다.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게 6.25 전쟁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우리가 좋아지면서 동맹국가로 발돋움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같이 우호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로 이제 발전하고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중국에서도 질투하고 지금 미국에서도 질투하는 그런 형국인 거죠. 지금 현재.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 세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 아닙니까? 가장 그 G2 국가니까 제 강대국이 양쪽에 둘이서 딱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그 샌드위치에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역학구도가 상당히 있는 그런 어떤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불보듯 상당히 피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좀 저는 슬기롭게 좀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 화해의 문제 여러분들 기사를 볼 때 있잖아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항상 보면서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잖아요. 좀 약간 거리를 뒀죠. 이 부분들이 사드 문제 그는 뭐 명목상 뭐 사드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자꾸
미국, 중국에서 자꾸 기업들이 빠져나가요. 자꾸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나라라도 잡아서 빨리 어떻게 됩니까? 교육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어떻습니까?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되게 핵심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되게, 왜냐하면 미국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잡아야만이 또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까지도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자, 이런 기사가 여러분들 나왔어요. 이번에 보면은 전라북도에 중국 장쑤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장쑤성과 일미 전라북도는 25년 전에 자매 결연을 맺은 도시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장쑤성에서 당서기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어요. 거의 25년 만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거의 이제 오지 않은 건데 이번에 찾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전라북도에 찾아와서 지금 현재 새만금 개발에 대한 협력을 좀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왜 갑자기 이럴까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코트라 사장하고 만나서 무역 투자에 대해서 협력 활동을 지금 하고자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왜 이런 기사가 예전에는 쳐다도 안 보던 놈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현재 화웨이 사태 이후에 갑자기 중국에서 고위직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막 우리나라에 막 어떻게 보면은 무언의 압력인 거죠. 맞잖아요. 그 무언의 압력을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결정하지 못하게끔 이 부분들이.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치가 좋아지는 거죠. 가치가 좋아지니까 이번 기회에 어떻습니까? 이게 나와요. 한중 공동 번역 약속이라는 기사와 함께 뭐라고 나옵니까? 새만금 개발 후기다. 이게 딱 나오는 거야. 중국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번 새만금에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만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으로부터는 가치가 더욱더 좋아진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한테 다 왕따가 다 당하고 있잖아요. 왕따 당하는데 우리나라 한 나라라도 어떻습니까? 뭐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나라한테 되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우리하고 붙어있는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부분들이. 그러자도 새만금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의 영향력이 훨씬 더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잘 보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맞죠? 그죠? 뭐 이런 기사, 오늘 기사 내용이 또 나왔고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제가 얘기를 하면서 새만금 개발 청사, 새만금 개발 공사 있죠.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SOC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매립하는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 엄청나게 싸죠. 그러니까 기업들을 자극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을 자극할 수 있는 요건을 지금 갖추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 또 문재인 정권이 태양광 사업, 재생에너지라든지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을 어떻습니까? 예비타당성 면제를 했죠. 이제 그러면서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더 이제는 좋아지고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대기업들이 나서기 시작할 것이다.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2018년도에 한참 얘기를 한 게 2019년도부터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반기 정도부터는 번물 터지듯이 터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2018년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라고 합니까? 국내 굴지 대기업 해가지고 투자 유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기사가 나오니까 이거 볼게요. 한 3개 이상 정도 되는 대기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 대기업들과는 기존의 투자 유치 의향 타진 수준을 넘어 이 기사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유치 의향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의향, 투자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정도의 의향이 아니라 투자 유치에 대한 의향 타진 수준을 넘어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많이 됐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그럼 각 기업 최고 경영진들과의 그것도 경영질 최고 위에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CEO라든지 CFO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투자 및 사업 방향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맞죠? 이 얘기는 엄청난 가시적인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부적으로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 여러 기업들하고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타진이 이루어진 상태다. 어디다가 뭘 투자하고 우리는 어떻게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반기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삼성 또는 LG 어떻습니까? 무슨 효성그룹 또는 이런 데서 이제는 투자하겠다. 어느 대기업에서 투자합니다. 대기업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쪽에 투자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 나오겠죠. 상반기에 이런 어떤 가시적 성과들을 통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뭐 기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들이 기사에는 몇 개 회사가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나와요. 뭐 CJ라든지 현대차, 효성 이런 어떤 대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또 LG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롯데 얘기도 나와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현재 지금 새만금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죠, 그죠? 그 아까 제가 얘기를 하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값어치가 화웨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일어나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꼭 나쁜 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또 혜택을 보는 데도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맞잖아요, 저.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 화웨이 사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리스크를 떠안고 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또 국제적으로는 혜택을 보는 데가 또 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국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게 이쪽 새만금이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왜냐하면 지금 새만금에서 계속해서 러브하고 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 어디예요? 새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잡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역점 사업을 두고 있는 지역인 어디? 새만금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새만금에 대한 러브콜이 더욱더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러는 관계 속에서 또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새만금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자꾸 사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개발에 대한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개발에 대한 흐름을 이 대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대세의 흐름은 어느 쪽이냐면 새만금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쪽 경상권 있잖아요. 창원, 부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포항, 울산 이런 쪽으로 개발 많이 됐잖아요. 이런 쪽 많이 됐지만은 요즘엔 어떻습니까? 거기 경기 너무 안 좋죠. 일단은 뭐 제조업 기반 시설이 무너지고 있고 그다음 원전 해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쪽 새만금은 반대로 재생에너지를 키우고 있고 자율주행차 첨단산업단지를 키우고 있죠.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를 어디로 키우고 있습니까? 이 새만금 쪽으로 키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대세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욱이 이 새만금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있는 정치 쪽에서도 받쳐주고 있는데 정치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평화당,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정의당까지도 해서 이 5개의 정당들이 어떻습니까? 이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있는 입장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유성엽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유성엽이 그 평화당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예요. 여러분들 원내대표는 어떤 분인지 알죠?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중에서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을 한 명을 뽑게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보면은 회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가 그 원내대표들끼리 어떻습니까? 중심 사안들을 의제를 결정을 하고 이 부분들을 갖다가 조율을 해서 국회 상정을 이제 시키기를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어떻습니까? 이 길거리로 나섰잖아요. 왜냐면 이번에 뭐 선거제 개편 문제가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이 선거제 개편이 잘못하면 여러 가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러나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 원내로 들어와라 라고 하니까 요즘에 최근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원내대표들이 그 매스컴에 많이 뜨죠. 지금 나경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뽑히는 그 원내대표 있죠? 이인영인가요? 네, 이인영 원내대표 새로 뽑혔죠? 그런 것처럼 민주평화당에서는 국회의원의 대표가 유성엽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또 뭐라고 나왔냐면
중앙정부 직할 새만금 특별도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종시 특별시죠. 이 부분들이 그게 뭐 공주에도 포함이 되고 여러 몇 개 지역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거기를 특별하게 도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떼가지고.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이 군산과 김제와 부안에 걸러서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 새 지자체가 새만금을 어떻습니까? 관여가 되면 하나로 통일감도 없고 어떻습니까? 서로 이익을 땡기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에너지가 너무나도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새만금 매립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땅 있잖아요. 땅을 갖다가 따로 새만금 특별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 일원화시키자. 이렇게 효율적으로 개발시키자는 뜻이에요.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만금 특별도시에 대한 얘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맞죠? 만약에 새만금 특별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안은 어떨까요? 응? 엄청나게 발전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옆 동네가 특별시가 되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러면 부안도 당연히 그 특별시 내에 소속돼 있어요. 이 부분들이. 자,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 광교 신도시 있잖아요. 광교 신도시긴 한데 같은 제 상현동이 있어요. 상현동이 일부는 광교 신도시 안에 들어가고 또 일부는 어디에? 용인에 또 들어가요. 이 부분들이. 그런 것처럼 특별시 들어가는 지역 중에서 일부는 또 부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특별시 안에 들어가 있는 부안과 특별시 밖에 나와 있는 부안과 어떤 상호 연관 작용을 통해서 이 부안의 어떻습니까? 개발을 더욱더 촉진시킬 수 있는 배경과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특별시와 연계해서 상당히 개발의 여건을 더욱더 갖출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알겠어요? 이것처럼 지금 평화당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국내 굴지 대기업들 지금 나서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새만금 개발에 대한 현재 지금 더욱더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앞장서고 있다라는 또 기사가 이번에 나왔고, 이제 또 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5월 28일자면은 언제입니까? 어제 기사죠. 어제 기사인데 이게 뭐냐면 새만금 복합 리조트 유치 재점화라고 하는 기사예요. 재점화. 이건 카지노가 필수다. 이게 나오죠. 이게 지금 예전에 2016년도에 김관영 의원 있잖아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죠. 근데 그때는 무산이 됐어요. 이 부분들이. 무산이 되었지만 그게 지금 3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시 복합 리조트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내국인 카지노, 오픈 카지노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요. 지금 이번에 보면은 이제 싱가포르 가보면은 마리나 샌즈베이라고 있죠? 마리나 베이 샌즈 그 리조트가 그 들어서면서 어떻습니까? 싱가포르의 경기를 어떻습니까? 거의 마이너스 경기를 플러스 15%의 경기를 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됐죠?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 일하기 좋은 나라가 싱가포르 아닙니까? 홍콩, 싱가포르, 미국 이런 나라들 아니에요? 이런 나라 지금 등재가 있고 많은 기업인들이 가고자 하는, 금융인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됐고요. 싱가포르에 어떻습니까? 경기를 그 오픈 카지노가 들어가 있는 어떻습니까? 그 마리나 샌즈 이 호텔 리조트를 통해서 싱가포르 경기를 15%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리조트 산업이 이쪽 새만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군산 경기가 최악이죠? 군산 막 바닥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부안 뭐 이쪽 전라도권 전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데 이런 오픈 카지노로 인해서 전라북도의 경기를 한층 더 도약을 시킬 수가 있고 그게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그 개발에 있어서 그 어떻습니까? 4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 균형 발전 아닙니까? 지금 가장 소외되고 가장 개발이 더딘 곳이 전라북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라도 전라북도를 키워야 된다. 전라북도를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과 그 정부의 어떤 정부의 입장하고 정책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 이 기사가 유치재점화 카지노 이 필수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기사를 딱 보면은 잘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기사와 또 하나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이게 뭐든지 여론몰이하고 있고 정책적 몰이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 혹시 한국경제 혹시 보셨나요? 여기 한국경제 이렇게 보시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기사 보면은 복합 테마파크 등에 뭐요? 정부 민간 10조 투자하겠다. 이 기사가 여러분들 이 기사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아무 이상도 안 느꼈겠죠? 이분들이. 여러분들 이 기사는 지금 새만금 복합 리조트 유치 재점화라는 기사하고 연계돼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죠. 맞죠? 근데 소득 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초기 1년 동안 2년 동안 밀어붙인 거예요. 밀어붙여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경기가 완전히 엉망이 됐죠. 그러나 또 하나 밀어붙이는 게 뭐냐면 혁신 성장이에요. 혁신 성장. 맞죠? 그럼 혁신 성장은 뭐냐면 혁신 성장은 뭐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 경제를 개발을 시키는 데 있어서 예전처럼 어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1차 산업, 2차 산업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IT를 기반으로 하고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광을 이슈화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떤 고부가 가치 산업을 끌어내는 게 바로 어떻습니까? 혁신 성장의 일환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어딥니까? 어디예요? 새만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만금이 문재인 정권에 맞는 코드에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관광이죠. 이 관광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 못하는 게 우리나라는 관광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관광 산업을 지금 키워야 돼, 시적으로. 그러니까 키워야 되는데 이 관광 산업을 키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부가치 산업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 혁신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관광 산업을 키워내게 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지금 정부에서는 일자리가 가장 문제잖아요. 지금 일자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라고 하고 그 다음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혁신성장의 코드가 맞는 곳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는데 지금 보니까 복합 테마파크가 어떻습니까? 딱 아다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도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테마파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 지금 송산 그린시티 화성에 있죠. 지금 옛날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개발이 진행이 되는 곳이고 현재도 지금 현재 개발이 어느 정도 많이 완성도가 높아진 지역인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게 금방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되는 게 어떻습니까? 춘천이죠. 춘천 레고랜드 어떻습니까? 이것도 영국 멀린사에서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우여곡절 속에서 멀린사에서 직접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로 기결되면서 어느 정도 투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재 복합 리조트 산업을 더욱더 키워나가겠다.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이제는 살짝 집어넣는 게 뭐예요? 바로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엔 새만금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복합 테마파크 등의 정부 민간 10조 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최종 목표가 어딥니까? 새만금이라는 거예요. 새만금. 왜냐면 이거 안 하고 갑자기 새만금을 쏙 들어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편향적이다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새만금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새만금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새만금의 어떤 관광 리조트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일단은 어떻습니까? 송산의 그린시티와 어떤 수도권이죠? 그 수도권 외에 있는 지방이 춘천 강원도 아니에요? 지방 쪽이잖아요? 그 지방 쪽에 있는 그 현재 지금 있는 그 레고랜드와 아울러서 어떻습니까? 강원도 쪽에 하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가 한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 뭔가 카드를 또 꺼낸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라도 쪽에 카드를 하나 더 꺼낼 확률이 높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에다가 당근책을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뭘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사하고 또 같이 나오는 게 새만금 복합 리조트 유치 재점화 이런 기사하고 맞물려 들어오잖아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요즘 최근에 정치권이 뭐라고 하냐면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 나서 복합 리조트 추진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나서서 복합 리조트에 대해서 새만금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요 복합 테마파크 등과 민간기업에 10조 이상 투자하겠다는 내용하고 물려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어요?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뭐 나와요? 최근 해수부가 여기 나와요.
해수부가 특히 있잖아요. 해수부가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카지노 규제 완화와 복합 리조트 건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직접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만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애드볼을 띄워주면서 거기다가 살짝 새만금을 끼워 넣는다라고 하는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면서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싱가포르와 같은 만나 센지 호텔이라든지 리조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분들이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오픈 카지노는 내국인 카지노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내국인 카지노가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강원도예요. 강원도 어디에 정선 카지노 가보셨어요 혹시? 아직 안 가보셨어요? 그럼 도대체 뭐 들어하셔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아니 그렇게 정선에도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가보셔야지 다. 가볼 데가 얼마나 해외로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갈 데 많아요. 응? 그런 데 가서도 한번 해보시고 아우라지 탄광 가가지고 아우라지 가가지고 응? 거기 정선 레일바이크도 타보고 그 다음에 여기 짚라인도 타보고 갈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응? 우리나라 한번 다 다녀보시라고 분들이. 근데 이게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가 있는 그 정선 카지노 정선 있잖아요. 이게 정선이 왜 이 카지노를 들어섰냐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탄광이 있던데요. 태백, 정선 맞죠? 그러니까 이 태백 탄광이 점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석탄이 필요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 도시가 망해 안 망해요? 망하니까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특별법을 추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카지노 리조트를 갖다가 내국인 카지노를 거기다 집어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리조트를 넣었는데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내국인 카지노를 안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만들고 또 만들어 놓고 또 전라도에 만들어 놓으면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정선 카지노를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2025년 돌아오는 내년 5년 후 있죠? 2025년도까지는 내국인 카지노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2025년 이후에는 내국인 카지노를 만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리조트를 짓고 거기다 지어서 나중에 올리면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지금 현재 보면 해수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카지노에 대한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적극적으로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새만금에 리조트가 들어와도 카지노가 들어오지 않으면 있잖아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 카지노가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되면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그 중에 특히 보면은 카지노 기업인 센즈그룹 있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MGM 등 세계 관광산업을 이끌고 있는 이런 나라의 이런 기업들이 새만금에 본물 터지듯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옵니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야. 투자가. 조단위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이 카지노 오픈 카지노가 들어와서 새만금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민간 기업들 굴지의 대기업들 그다음에 외국계 기업들이 지금 새만금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기사를 보면 있잖아요. 아 이게 모든 기운들이 지금 어디로 몰려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새만금으로 몰려가고 있구나. 이거 몰이하고 있구나. 이거 지금 현재. 이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기사하고 새만금하고 어떻습니까? 연계를 시키겠습니까? 못 시키죠. 저희는 이제 연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연계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5년도 분명히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가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한층 더 한 단계 더 관광산업까지 아우르게 되는 거예요. 관광산업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죠. 이거는 둘 다 이번 정권에서 요구하는 혁신성장의 일환인 거예요. 혁신성장의 대표 중심 지역이 될 것이고 이 지역이 점점 개발이 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100년을 끌고 가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가 만들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여러분들 막 보이지 않아요? 저는 막 그런 것들이 막 보여요 지금. 이게 지금 모든 기운들이 지금 새만금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 부분들이.